오늘 이 자리는 김용균 후속 대책을 위한 당정 TF의 팀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당정 발표 후에 김용균 대책위를 비롯해서 특조위 그리고 그걸 통한 언론 기사들 쭉 제가 살펴보고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되게 커다란 그 주장은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빠져 있고 그리고 용균이를 우롱한 졸속 대책이다. 그렇게 해서 전혀 이게 사전에 준비되지 못하고 현장하고 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에 대해서 당정이 그 엄중함 또는 위험의 외주와 엄중함에 대해서 깊은 철학을 갖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충분히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찾아왔고요. 이번 김용균 후속 대책은 이미 지난 2월 5일 날 고 김용균 대책위와 당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그냥 발표된 게 아니고 이번 발표의 근거가 됐던 지난 2월 달에 당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정 발표에 이번에 발표할 내용들,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그때 합의가 된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사고가 나고 김용균 군이 참사를 당하고 바로 제가 내려가서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 전에 그 사고가 있기 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문제를 제기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동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현장의 위험성을 제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꼭 책임지고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 김용균 군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김용균 군의 사망 대책을 논의를 했죠. 정부에서 매우 어려워했고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가다가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에 다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이렇게 당시의 일지를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김용균 노동자 사망대책 당정청 논의 과정 그래서 2019년 1월 28일 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 대해서 경상정비 정규직화 방안 논의를 하자고 했더니 산업부가 난색을 표해서 30일 날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가 산업부 장관을 비공개 당정을 해서 특히 이 대표가 산업부 의지가 부족하다. 위험의 외주화 꼭 이뤄내야 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1일 밤부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산업부 이렇게 해서 제 방에서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이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저와 김수현 정책실장이 김용균 대책위를 당정 초안을 가지고 대책위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2월 1일 밤까지 그때부터 2월 1일 밤까지 지속적으로 대책위와 릴레이 논의를 했고 오후 5시에 최종 타결돼서 당정 발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가 2일날 오전 8시에 우원식 산업부 대책위가 15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저녁 7시에 김수현 실장도 합류해서 밤 11시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서 4일날 최종 타결을 했습니다. 이 타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됐고 회사와 김용균 대책위 가족 간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다 돼서 5일날 저희가 설날이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설날 당정협의한 게 처음인데 그날 당정 발표를 하고 명절 지나고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자세히 하냐면 2월 5일 날의 당정 발표는 당정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시민 대책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진통 끝에 합의한 겁니다. 정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도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정말 당이 이번에 열심히 잘했다. 청와대도 결단을 내려서 산업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도 했습니다. 그때 합의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의문입니다. 1항은 특조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당정 발표를 통해서 다 되지 못하는 미세한 것들, 환경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장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면 좋겠다는 게 1항이고요. 2항은 2인 1조 등 긴급 안전 조치를 하자가 2항이고 3항은 뭐냐면 고용 문제입니다. 근본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는다. 공공기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이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매우 복잡한 사정을 이 경상정비 분야에 여러 회사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와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그리고 세부 브리핑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같이 발표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조위는 2019년 6월 30일까지 그 내용을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이렇게 했고요. 2항의 3에 가면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한다. 그러니까 발전사 직접 고용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 5개 발전사가 하나의 통합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고용을 하자. 이를테면 KPS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고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냐면 다들 이게 한참 논의하다 마지막까지 대책이나 현장 노동자들하고 부닥쳤던 문제가 직접 고용해라. 그리고 연료환경 설비에서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해라. 그리고 이 경상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KPS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일원화해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요구인데 그 부분 가지고 맨날 며칠을 토론한 겁니다. 왜 이게 어려웠냐면 첫째는 연료환경 설비의 경우에는 한전산업개발이 전체 연료환경 설비 전체의 75%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개발이 3,100명의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 연료환경설비에 일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 됩니다. 이거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 한전산업개발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과연 한전산업개발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주주회사들인데 여기 소송 걸고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여기 2,000명은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나머지 1,100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간접 인력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간접 인력, 이게 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발전사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노노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이고, 그리고 경상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정비사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개로 민간정비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파산, 이게 상장회사들이 많은데 상장회사의 주주 반발, 민간정비사의 파산, 간접인력의 고용 불안정,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봉착한 겁니다. 저도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제기해왔던 사람이고 정말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해서 완벽하게 이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인데 결국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산업부를 설득해서 청와대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우리 정권 당청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설득하고 회사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합의를 한 겁니다.
저는 원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칙론자고요. 이게 혁명이 아니고 개혁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못 바꾸면 조금이라도 진전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하나는 특조위를 만들고 또 하나는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저는 특조위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조위를 만들었던 사회적 합의 2월 달에 당정 발표문 그거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진통 끝에 만들어낸 합의인데 현실까지 고려해서 현실 다 조정을 해서 만들어낸 합의인데 이걸 이렇게 깨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와서 제가 외면했다고 누가 또 기사를 그렇게 올렸는데 외면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기영 비서관인데 박기영 비서관은 현장하고 김용균 참사 전부터 현장하고 수백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조율해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2월 5일 날 지난 12월 5일 날 정부가 대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느라고 최종적으로 저희 방에서 다 조정을 했는데 이걸 만드느라고 대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특조위에다 설명했습니다. 특조위 설명하는 자리에 직접 고용 정규직화 없는 대책은 소용없다. 이래갖고 회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소통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특조위에 대해서도 제가 특조위 발표하기 전에 특조위의 그 흐름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로 권고안을 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조위 위원들이 우리 TF팀에게 특조위 안을 발표하기 전에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김지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특조위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특조위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2월 달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고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게 진통 끝에 만들어낸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제가 누차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조위는 저희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안으로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조위를 만들었던 사회적 합의문 안에 있는 고용 방식의 합의,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다 수용되기 어렵다면 그거보다 한 발 나아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상정비에는 그 특조위 권고안이 KPS로 일어나자는 겁니다. KPS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상정비는 KPS로 일어나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거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KPS로 일어나자는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연료환경설비에 공공기관, 공문법상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거는 KPS 같은 기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왜 경상정비는 KPS면 되는데 연료환경설비는 KPS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이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정규직화하는 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이 기관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규직 노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하고 또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현실 여건을 감안한 속에서 과거처럼 용역이나 파견 이게 아니라 그래도 직접 고용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청 직접 고용이 안 되면 다른 공공기관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고용하겠다고 하는 아주 고심찬 결단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무조건 알맹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리고 우롱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조위 권고도 중요합니다만 특조위를 만든 그 합의문의 안에 있는 그 합의사항이 저는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일방적으로 당정 결과에 대해서 비난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일관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사회를 한 발씩이라도 진전시키는 길이지, 이렇게 맨 끝에 서서 원론 원칙만 주장하고 있어서는 사회가 진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셔야지. 을지로위원회 시작한 지가 저희가 6년, 7년 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약속을 안 지켰더니 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가 다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한 발에 다 안 되면 반발씩이라도 가고, 10발이 안 되면 10명이 손잡고 한 발씩이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